서울 명동 한복판. 저는 편의점 앞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길거리 CCTV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 평범한 장면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북한 국가보위부 구국에서 7년간 근무했던 전직 신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사람들을 지하신문실로 끌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CCTV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고 통제가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에 가담했는지를.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여러분께 감춰진 북한의 진실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의 보위부 요원이 어떻게 인간성을 되찾았는지 그 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1989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할아버지는 625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충성심, 경계심, 의심하는 법. 학교에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생활총화에서는 동무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철민이는 장차 큰 간부가 될 아이다. 16살 때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배운 것은 법이 아니라 사상통제 기술이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국가보위부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와 감시 대상자 명단 작성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내부 숙청 작업이 시작되면서 저는 구국신문실로 발령받았습니다. 구국은 반체제 인물 색출과 사상신문을 전담하는 곳이었습니다. 상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감정을 버려야 한다. 여기서 동무가 다루는 건 인간이 아니라 적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평양 보위부 청사 지하 3층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CCTV로 감시 대상을 추적하고 끌려온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각성은 아주 작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한 여자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35살쯤 돼 보이는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USB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적국의 문화를 퍼뜨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고파서요. 장마당에서 팔면 쌀 한 달치를 살 수 있거든요. 제 딸이 굶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적인가?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감시 CCTV 영상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테이프를 정리하던 중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교화소로 보내졌고 어떤 이는 공개 처형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USB 여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살됐습니다. 이유는 반동 사상 유포죄.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으로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2017년 초 저는 같은 부서 선임 리명철 동무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많은 베테랑 신문관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리명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아,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 보위부에서 그런 의심을 품는 순간 동무 자신이 신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나라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포를 만드는 건지.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리명철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전출이라고 했지만 부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청됐습니다. 그 사건이 저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탈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요원의 탈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모든 탈북 루트를 알고 있었고 국경 경비대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막아왔던 그 길을 이제 제가 찾아야 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대로 살다간 미쳐버릴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탈출 계획 시작.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탈북이 발각되면 가족 3대가 모두 처형됩니다. 저는 먼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평성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중국 출장 좀 자주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뇌물 수입이 있었습니다. 신문 중에 압수한 돈의 일부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은 미화로 3,000달러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 때문에 거래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출신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첫 번째 브로커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만난 브로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2배로 주시고 당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연락망, 서류, 모든 것. 2018년 9월, 저는 위험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 컴퓨터에서 이상한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철민 동무, 왜 중국 국경 경비 시스템을 조회했습니까? 저는 즉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 단속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다행히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새벽 3시.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의주 출장이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 보이는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계획대로 오늘 밤 11시에 이동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 단동입니다. 거기서 차로 6시간 이동해 선양으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내일로 미룹시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보이부가 제 행방을 추적할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가야 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어둠 속에서 압록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10월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헤엄쳤습니다.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수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였습니다. 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중국 단동의 한민가 지하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차에 실려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태국 방콕으로. 3주간의 여정 끝에 저는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사는 저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7년간 보이부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총살당한 그 여자, 사라진 리명철 형님, 제가 보고서를 써서 교화소로 보낸 수백 명의 사람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저는 CCTV 모니터를 봤습니다. 나만의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CCTV는 감시와 통제와 체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똑같은 기술, 완전히 다른 목적.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금 한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보위부의 실상을 증언하고 아직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유튜브를 보고 편의점에서 밤 12시에도 라면을 사 먹습니다. 이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탈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십니다. 제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머니도 조사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거를 속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